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급수라는 내용이고요. 미적분 한번 한 친구들은 대충 기억이 날 거고 처음 하는 친구들은 생소할 텐데 막상 보면 이게 별 내용 없어요. 이거 시그마랑 관련된 거야. 수열의 합과 관련된 거고 시그마를 잘 다룬다면 얘 할만해. 예를 들면 너네가 지금 겨울방학이었다? 그러면 시그마를 많이 까먹어. 왜냐면 수투하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수원을 다 까먹어버려서 여기서 좀 힘들어하는데 너네 지금 수원한 지 얼마 안 됐죠? 막상 지금 한 달 전쯤에 시그마가 엄청 계산하고 있었지?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요즘 할만하지 않을까? 자, 봅시다. 일단 우리 수업 간단히 복습을 하면 여러 가지 식의 어떤 규칙이 있는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규칙이 있는 식의 합을 간단히 표현하고 싶다. 그때 쓰는 기호가 시그마였어. 똑같은 애들을 여러 개 더한다? 그럼 곱하기, 그쵸? 곱하기로 간단히 표현을 하고요. 규칙이 있는 애들을 더하는 걸 간단히 표현하고 싶다. 그럼 시그마로 표현을 했었어. 그때 이 식을 안쪽에 어떤 식을 더했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었어. 다항식, 3차 이하의 다항식은 여기 있는 이 공식들 기억나죠? 상수항 빠졌다. 상수항이면 Cn, 이렇게 상수항 C가 N개수 Cn 이렇게 하는 거였죠? 유리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분분수로 분해한다는 시그마 전개해서 싹 다 소거되고 맨 앞에 한두 개, 맨 뒤에 한두 개 이렇게 축차 대입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무리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짜고짜 유리화를 해버리면 소거되고 앞에 한두 개, 뒤에 한두 개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그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였고 지수식은 무조건 이거 등비하게요. 예를 들면은 시그마 안쪽에 뭐 상수의 뭐 기준 문자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무조건 등비 제곱으로 계산을 해야 돼. 이거 보통 놓치면 해석이 안 되니까 네, 기억을 하시고요. 로그식은 그냥 미치 같은 로그를 더하면 진수를 곱한다. 곱한다 해가지고 진수를 다 싹 다 곱해서 뭔가 분명히 약분되는 게 있었죠. 약분이 되고 뭐 분모에 한두 개, 분자에 한두 개 남아가지고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삼각은 그냥 별거 없이 얘가 주기성을 띠기 때문에 전개해가지고 나가려면은 규칙이 분명히 나온다. 뭐 그런 내용이고. 등비합 공식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1-r분의 첫 항 1-r의 n승. 우리가 주로 수원에서는 이 반대로 된 걸 많이 썼죠. r-1분의 1을 많이 썼지. 왜냐면 공비가 보통 절대값 1보다 크니까. 근데 우리가 급수에서는 주로 다루게 될 계산은 얘가 0이랑 -1과 1 사이의 값이 들어가서 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원 내용, 이 내용 하나랑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을 알고 있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 이것도 했었죠. SN으로 AN 구하기라고 하는데 S0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좀 따로 외워주면 좋아. 여기 0 대입해. 0 대입하면 3에 0승하면 1 빼기 2니까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첫 항과 두 번째 이상한 항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써야 되고 이때 보통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하세요. 둘째 항부터 규칙 적용. 둘째 항부터 등착해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S0이 0이다? 여기 0 대입해보세요. 3에 0승하면 1이죠? 빼기 1하면 0이죠? 이거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구간 분할해서 써도 어차피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여기 1 대입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두 개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쓴다. 이렇게 그냥 외워놓고 증명이랑 계산은 안 할게요. 수업은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급수라는 건데 급수라는 건 따라하세요. 무한합. 무한이 더하는 걸 우리가 예전에는 무한급수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급수라고 부르면 무한이 더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봅시다. A1부터 A2, A3 땡땡땡 해서 끝없이 계속 더하는 이 식 자체를 수열 AN의 급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불렀던 이 n까지 있죠. 얘는 따라하세요. 급수의 부분합 n번째까지의 부분합이다 라고 말을 하고 급수하면 그냥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급수의 부분합하면 특정 한까지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수원에서 다뤘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SN으로 썼었죠? 여기서 이제 n번째까지가 아니라 무한히가 되면서 여기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SN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중간 과정을 살짝 보여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써서 n번째까지 더하세요. 근데 그 n이 무한대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그때 요만큼만 따로 묶어서 이게 SN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무한히 더했다 한글로는 급수라고 얘기를 하고 급수를 식으로 표현한 경우는 진짜 더하고 땡땡땡 이렇게 표현하던가 아니면 시그마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n번째까지의 합인데 그 n이 어디로 가는 경우? 무한대로 가는 경우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때 이 식을 따라하세요. 급수. 얘가 급수고 지금 는 똑같다 그랬죠?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an은 급수, 얘도 an의 급수예요. 이것도 뭐인 거야? an의?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an의 급수를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해준 거지. 전부 다 an의 급수예요. 따라하세요. 급수는 무한합.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편하겠죠? 자, 그때 우리가 부분합 얘기했고요. 급수에 이 리미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렴 발산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수렴이 뭐냐면 이 급수라고 그랬죠? 급수? 이게 급수라고 그랬죠? AN은? 이것도 AN의 급수라고 그랬죠? 그게 만약에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따라서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부르고 그때 수렴하는 극한값 있죠? SN의 극한값 얘를 우리가 급수의 합이라고 해요.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가 S로 수렴한다.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다시 무한히 더했는데 그게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 그럼 그 급수가 뭐 한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수렴한다라고 표현하고 그 수렴한 그 극한값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열의 합, 급수의 합 다른 말이야. 우리가 보통 수원에서 말했던 수열의 합은 특정 n번째까지 합을 보통 수열의 합이라고 불렀죠? 급수의 합은 무한히 더했을 때 합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특정 값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면 그걸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리미트가 지금 포함된 내용이 급수가 리미트 SN 또는 K는 시그마 K1부터 무한대까지의 AK를 급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으니까 이것만 써볼까? 급수의 합. 다 쓸까 하다가 급수의 합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이건 너네 쓰라고 비워놓고요. 의미합. 자, 이거는 약속이야. 정의고 약속이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따라하세요. 급수는 무한합. 무한히 더한 거를 급수라고 부르고요. 표현한 방법이 이렇게 있었죠? 땡땡땡 해서 또는 1부터 무한대까지의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또는 SN, 수열의 합이죠? 수열의 합의 극한을 취해서 합의 극한, 이것도 급수를 의미하는 거야. 얘네들이 AN의 급수인 거고 이 용어도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의 합이라 말했던 건 이제 급수의 기준에서는 급수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합? 부분합. 급수는 무한히 더한 거잖아요. 무한히 더한 거의 일부분이다 라고 해서 급수의 무한합이라고도 불러요. 수열의 합. 여기까지 괜찮아? 수렴은 우리가 한없이 급수값이 어디 가까워지면 수렴한다고 부르고 얘를 급수의 뭐라 부른다고요? 합. 이렇게 용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자, 급수의 성질은요, 이게 지금 리미트랑 시그마가 겹쳐진 거야. 그래서 리미트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의 교집합 성질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자, AN을 무한히 다 더했더니 어떤 특정한 S에 가까워졌대요. BN을 무한히 더했더니 T라는 값에 하나씩 가까워졌대. 얘네들이 AN과 BN의 급수의 합이 되는 거고 용어 생소할까봐 설명해주는 거야. 자, 그때 우리가 아니 AN을 무한히 넣으면 S가 되는데 그 CAN을 무한히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시그마에서 따라서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였죠? 리미트도 마찬가지. 따라서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그럼 얘는 무슨 소리냐면은 CA1, CA2, CA3 땡땡땡에서 CA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럼 공통인수 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를 가지고 있잖아요. C를 싹 다 묶어내고 남은 게 지금 A1부터 땡땡땡 무한대까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따라하세요.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곱하기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거는 리미트에서 수렴하면 뿔만 곱하기 나누기 다 분리해서 따로 계산해도 되지. 근데 시그마에서는 더하기 빼기는 분리가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 분리가 안 됐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랑 리미트 교집합의 성질을 띈다고 했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S 플러스 T로 계산할 수 있다. S 뿔만 T로 계산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 분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
근데 거꾸로 따라하세요. 합칠 수도 있다. 시작과 끝이 똑같잖아요. 1부터 뭐한데 1부터 뭐한데 똑같지? 그럼 거꾸로 내가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분리할 수도 있는 건 뭐 너무 간단하고요. 거꾸로 합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시그마에서 아랫도 위끝 똑같은 거 합칠 수 있었죠? 얘 1부터 뭐한데 1부터 뭐한데 합칠 수 있다. 자, 우리가 급수와 극한의 수렴에 대한 어떤 관계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 어떤 수열 AN에 항들을 하나씩 더해 나갈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모든 하나의 값이 2였다 쳐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은 값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지니까 절대 수렴할 수가 없겠죠? 아니 계속 더하는데 어떻게 한없이 가까워지지? 생각해보면은 더해지는 값이 뭐에 가까워지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값을 더하면 이게 값이 나중에 안 변하게 되겠죠. 뭐 나중에 뭔가를 더했어. 0.0000001 더했어. 더하기 전에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여기서 시작을 해요. n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지막에 더해지는 애가 0이 아니라면 0이 아닌 게 뒤쪽에서 계속 더해진다면 그럼 걔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명제의, 이거 항상 참인 명제야. 이 명제의 대우를 보는 거예요. 대우를 보면 이거의 대우니까 발산하지 않으면 뭐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수렴. 네, 수렴한다 이렇게 쓸게요. 수렴하면 얘 대우니까 따라하세요. AN의 급수. 이거는 AN의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극한. 두 개 따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AN의 급수.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AN의 극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비워놓고요. 1번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이게 AN의 뭐라 그랬죠? 극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어떤 낯선 급수를 준 다음에 야, 이 급수 수렴할까 발산할까 확인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개. 얘네 두 개 대우니까 같은 의미죠. 그래서 발산한지 수렴한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은 극한을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극한이 0이 아니라 야, 이거 무조건 발산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우리가 발산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 중에 하나가 발산 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극한이 0인지 딱 체크를 하는 거지. 극한이 0이 아니다?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발산이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발산 판정법. 그리고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문제에서 어떤 급수가 뭐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줘요. 정보가 두 개 담긴 거야. 첫 번째, 급수가 3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극한은 무조건 0이다. 극한이 0이다랑 3으로 수렴한다. 두 가지 조건을 담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몇으로 수렴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냥 수렴한다는 자체도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 극한이 0이니까.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네. 그리고 이 대우가 따라하세요. 발산 판정법.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우리가 발산하는지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될 거야. 이따 문제를 보면 그때 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300가지 아니에요.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세 가지밖에 안 되면 당연히 다 외워야겠죠? 따라하세요. 발산 판정법. 자, 교대 급수라는 게 있는데요. 급수는 따라하세요. 급수는 무한하. 교대, 뭐가 교대냐라고 묻는다면은 뭔가 더하다 보면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시를 여기 들어볼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n승 이렇게 써도 되지만 분리를 해서 써줄게. 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들어갔다. 이거는 부호가 뿔나 바뀐다는 얘기죠? 얘는 한번 나열해서 써보면 n이 홀수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은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하세요. 부호가 교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온다? 이런 기술에 따라하세요. 교대급수라고 불러요. 음수의 거듭제곱이 들어가면 교대급수라고 얘기를 하지. 얘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이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로 그냥 판단만 끝내면 돼. 근데 판단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 보면 되게 애매한 애들이 나와요.
이거를 이용해. 이거는 교대급수의 수렴 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교대급수 판정법이에요. 네. 자,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 얘랑 주가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다른 표현인데 많이들 실수를 해. 자, 이거는 뭐냐면 n에 1, 2, 3 집어넣으면 여기가 a, 1, 3, 5 이렇게 들어가죠. 얘의 의미는 따라하세요. 홀수 항들의 합. 저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에요. 홀수 번째 애들 1, 3, 5, 7, 9만 더한 거야. 홀수 항의 합이고 얘가 의미하는 건 다른 거야. n이 여기에는 예를 들면은 뭐 n이 S는 그냥 2n-1번째까지 다 더해라 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홀수 번째 까지야. 약간 이거를 구분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2k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거는 a1, a3, a19 이렇게 홀수 번째 한 개만 더한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s 한 다음에 S19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홀수 번째 한들 19까지 더한 게 아니죠? 이건 누구부터 누구까지 더하는 얘기인 거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누구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 다른 거야. 이거는 따라하세요. 홀수 한들의 합.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따라서 홀수 번째까지 의합.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홀수 한들 1, 3, 5, 7, 9 홀수 번째 하나만 더하라는 얘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따라서 홀수 번째까지 의합.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건 옆에다가 써봅시다. 얘 밑에다가 다른 걸 쓸 거기 때문에 얘의 정확한 의미는 홀수 번째 까지의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아니라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야. 홀짝 다 더하는데 마지막 게 홀수 번째였다 이런 의미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쓸래 너네? 오늘 써볼래? 뭐로 쓰고 오른쪽에? 짝수 번째까지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다가 이 손가락 써면 되겠지? 홀수 번째까지야. 홀수 번째 항들이야. 짝수 번째까지 짝수 아니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단원에서 개념은 별거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거의 다 있고 개념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이제 시그마 내용이 계속 겹쳐서 나와. 수원 내용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1단원은 속초의 한수의 극한이랑 많이 겹쳤죠? 2단원은 우리가 수원의 수열의 합과 내용이 많이 겹쳐요. 자, 우리가 따라하세요. 급수의 수렴 판정 어떤 낯선 숫자를 막 다 더했어.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은 수렴할까 발산할까 확인해보는 걸 우리가 급수의 수렴 판정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세 가지가 있어. 이 세 가지가 안 된다? 그럼 발레 찾기로 들어가는 개 같아요. 발레를 찾아야 돼. 발레가 되는 수열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건 좀 열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급수가 0이 아니라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뭐한다? 무조건 딴 거 계산할 필요 없어. 무조건 발산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걸 따라서 발산 판정. 발산 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호가 뿔마 바뀔 때는 우리가 교대급수 판정법이 있어요. 뿔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홀수 번째까지의 합과 짝수 번째까지의 합이 같으면 교대급수가 수렴한다. 이 교대급수 판정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올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낯선 막 숫자 막 더해. 이거 무한히 더하면 수렴할까 발산할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첫 번째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극한이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뭐한다? 근데 이건 조심해. 0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이거의 0을 볼까? 극한이 0이라면 무조건 급수가 수렴할까요? 발레들이 있어. 근데 발레가 직관적으로 좀 애매한 느낌이라서 외워야 되거든. 발레가 어떤 게 있냐면 좀 병신 같은 발레가 있어요. 참고, 뭘 참고해야 되면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올게. 자, 이렇게 지금 역수가 1, 2, 3, 4, 5, 6, 7, 8 역수가 등차가 이게 옛날에 조화수열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교육과정 빠져서 그냥 몰라도 되고 그냥 분수네? 분모가 점점 커지네. 이거 외워놓으세요.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그래요. 자, 뭘 이용할 거냐면 이렇게 이용할 거야. 내가 4분의 1을 여기서 이건 외워놔야 돼요. 합이 2분의 1에 세팅을 할 건데 자,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이게 거듭제곱들을 쓸 거예요. 얘랑 이 2분의 1 전까지 이렇게 딱 끊잖아. 봐봐. 원래 4분의 1, 4분의 1 더했으면 딱 몇이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얘는 4분의 1보다 커, 작아? 3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크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넣으면 2분의 1보다 어떨까? 이건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8분의 1 4개 있으면 2분의 1 되죠? 근데 8분의 1보다 큰 거 3개랑 8분의 1 더 이렇게 더하면 얘도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을까? 그래도 2분의 1보다 크다 해서 더하다 보면 이거는 발산한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좀 병신 같은데 개수가 무한대로 들어가는데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외워야 돼. 자, 얘는 식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이 어떤 급수잖아요. 무한히 더 이상 급수잖아. 자, 얘 수렴하는지 판단하시오라고 하면 원래 어떻게 판단하냐면 따라서 발산 판정 얘가 이 n분의 1의 급수잖아. 제일 먼저 뭘 보냐면 n분의 1의 극한인 거야. 이 안쪽에 있는 이런 함수 있죠? 얘 극한인 거야.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 몇이 되니? 0이 되죠? 알 수가 없는 거야. 발산 판정은 뭐만 할 수 있냐면 따라서 0이 아니면 발산하다. 극한이 0이 아니면 발산이야. 극한이 0이면 모른다가 되는 거야. 극한이 0이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모른다. 근데 만약에 극한이 뭐가 아니라면 무조건 발산한다. 그래서 발산 판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얘 알아봐라? 그러면 일단 얘 극한부터 체크를 해. 극한이 0은 가죠? 그러면 수렴한다, 발산한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럼 얘는 발리니까 외우라 그랬죠, 이거? 이거 쓰세요. 지금 1번의 역은 극한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하나? 하고 봤는데 극한이 0이지만 발산하는 발레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개념으로만 딱 들으면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 저 개념 여기 양익점이니까 문제 많이 풀어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도형 관련된 거는 내가 좀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너네가 도형 좀 하면 수원에서 삼각함수 활용할 때 도형 많이 했으니까 좀 잘하지 않을까. 이거 대표적인 발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 정도만 알면 돼. 뽑아줄까? 일단 뽑아줄게.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너무너무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수렴 판정, 수렴하는지, 급수가 수렴하는지 판단하는 그 유형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 중에서 몇 개를 했어? 2개를 했어요. 따라서 발산 판정. 발산 판정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따라서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극한이 0이면 모른다. 근데 극한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뭐한다? 급수는 발산한다. 이게 무슨 판정? 발산 판정.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뿔만 음수의 거듭제곱을 무한히 더해라 라는 그런 급수일 때 그걸 무슨 급수라고 부른다고요? 교대급수. 교대급수의 수렴 판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였죠? 따라하세요. 홀수번째까지의 합과 짝수번째까지의 합. 얘는 편해요. 이게 같잖아? 수렴. 다르다? 무조건 발산. 얘로 그렇게 판단이 가능해요. 아까 발산 판정은 극한이 0이 아니다. 발산. 극한이 0이다? 모른다. 이거였잖아요. 교대급수 판정은 너무 간단해요. 홀수번째까지 짝수번째까지가 똑같다? 무조건 수렴. 다르다? 무조건 발산. 이렇게 판정이 바로 끝나요. 얘는 좀 편해요. 3번째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 거냐면 아까 두 번째가 교대급수의 수렴 판정이었죠? 따라서 등비급수의 수렴 판정. 등비급수를 판단하는 방법이야. 자, 등비급수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하죠. 무한한 합인 거잖아요. 자, 얘는 조건을 보면은 얘가 그냥 써볼게요 한번. 이게 표 통째로 그냥 외워야 돼. 첫 항이 0일 때, 그 첫 항이 0이면 0이 아닐 때 케이스예요. 자, 첫 항이 0이면 그냥 뭐 둘째 항, 셋째 항 나머지 싹 다 0일 거 아니야? 0, 0, 0 더하니까 그럼 그 수의 합이 뭐일까요? 0. 급수는 0으로 수렴한다. 또는 급수의 합이 0이다. 같은 의미죠. 0이 아니다 하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1부터 n까지 ar n-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리미트 그대로 놓고 얘만 우리 등비수열의 합으로 해서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 1-r분의 하고 a하고 1-r에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였잖아요. n이 기준문자가 n이지. 그럼 얘네들 요만큼을 봐봐. 요만큼을 관찰해보면 얘는 n이 안 들어가 있죠. 상수였죠. 상수. 얘만 지금 n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얘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야. 얘가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얘 수렴할 조건 뭐였는지 기억나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다 하면 어디로 수렴할 조건? 0으로 수렴할 조건.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뭐 할 조건? 수렴할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그냥 따로 내가 써줄게. R이 만약에 1이잖아? 그럼 첫 항이 A야. 그럼 둘째는 뭐야? 셋째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더하면 뭐가 될까? 발산하겠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몰라. A가 0은 아니지만 양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다 써볼게요. 여기. 절대값 R이 1보다 R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다. R이 마이너스 1이다. R이 1이다.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이렇게 한번 케이스 나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만약에 절대값 R이 R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러면 얘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가겠죠. 얘만 0으로 딱 날려버리면 나머지 애들 1-R분의 A만 남아서 1-R분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R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첫 항이 A야? 둘째는 뭐가 될까? R이 마이너스 1이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공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셋째는 뭐가 될까? 그 다음 뭐가 돼요? 부호가 바뀌죠? 이런 급수를 무슨 급수라고 불렀죠? 교대급수라고 불렀지. 교대급수 수렴 판정은 간단해요. 짝수번째 항까지랑 홀수번째까지를 비교하는데 홀수번째까지 하면 A, 세 번째까지 하면 A, 아니면 세 번째까지 이렇게 넣으면 둘이 소가 되죠? 그럼 또 A만 남죠? 다섯 번째까지만 해도 앞에 싹 다 소가 되고 A만 남겠죠? 그럼 홀수번째 항은 홀수번째 항까지 하면 항상 A야. 짝수번째까지 더해보잖아? 이렇게 더하면 몇이에요? 0. 이렇게 더하면 몇이에요? 그럼 무한히 더해서 무한히 가는 곳에서 짝수번째에서 딱 끊었으면 뭐가 될까? 그럼 홀수번째까지 하면 A였고 짝수번째까지 하면 뭐니까? 0이죠? 그럼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무조건 뭐한다? 발산. 합이 0A, 0A 이렇게 진동 발산을 하는 거 그냥 발산이라 쓸게요.
자, R이 1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R이 1이면 첫 칸 A, 이렇게 되죠? 극한은 A로 수렴하지만 급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발산. 그러면 원대로 발산이에요. A가 양수면 무한대로 발산,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그래도 발산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뿔마 0점 몇이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1-R분의 A로 수렴. 그게 아니라 절대값 R이 1 이상 이렇게 묶어 쓸 수 있어요. 무조건 발산. 이렇게 돼서 급수, 등비 수열의 극한은 조금 케이스가 많았죠? 등비 급수의 수열 발산은 조금 간단해요. 여기서 주로 문제에 나오는 건 항상 이거야. 네. 자, 따라하세요. 등비급수의 수렴. A가 0인 경우는 잘 안 나와. 가끔 이제 낚시로 나오는데 잘 안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보통은 N1부터 무한대까지 한 다음에 X-1의 N승. 이거 그러면 봐봐. X는 지금 이 시그마의 기준 문자가 누구예요? 기준 문자가 N이지? 그러면 이 안쪽에서는 N 빼고는 상수 취급을 당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따라하세요. 상수의 기준 문자 제곱. 그럼 이걸 우리가 N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수식이야. 이거 X에 대한으로 본다면 다항식이거든. N에 대한으로 보면 무슨 식이에요? 지수식이야. 그러면 지수식이야 그러면 등비 합을 이용하는 거고, 이 등비 수열 첫 항이 X-1, 공비도 X-1인 등비 급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가 수렴할 조건을 말해달래요. 그러면 지금 A가 R이랑 똑같기 때문에 A가 0이면 R이 0일 때랑 똑같아서 어차피 포함이 돼. 이거 하나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얘가 이 급수의 수렴 조건. 그러면 그냥 따라하세요.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등비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할 조건과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이 똑같아요. R이 R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R이 누구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X의 범위 있으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첫 항이랑 공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첫 항 A의 역할이고 얘가 지금 공비 R의 역할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첫 항 공비가 다르기 때문에 얘 공비의 범위로만 쓰면 틀리게 되는 거야. 얘가 몇이어도 되니까. 얘가 0이어도 되니까. 그럼 X가 몇 또는 이렇게 써야 될까요? X가 5면 첫 항 0이라 그냥 0, 0, 0, 0 아니면 싹 다 섞어야 되죠? 또는 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5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A가 0이 저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대부분은 근데 어차피 이렇게 R, N승꼴로 나오기 때문에 A, R이 똑같아서 A가 0이나 R이 0일 때랑 똑같아서 0이 되면 다 포함시켜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간단하냐면 그 말로 한글로 기억을 한다면 따라하세요.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언제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디로 수렴하는지 너무 중요해서 그냥 외워야 돼. 따라하세요. 1-R분의 A. 이거 이름 그냥 붙어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 따라하세요. 1-R분의 A. 만약에 까먹었다? 유도 바로 해야 돼. 어떻게 유도하는 거냐?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1-R분의 A 1-R의 N승인데 R이 뿔마 0.몇이라서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소거가 되니까 1-R분의 A만 딱 남은 거예요. 외워야 되네 얘는. 표시 다 했니? 표시했어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 바로 도형인가? 순환수수. 야,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옆에서 정리 한번 합시다.
판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우리가 발산 판정입니다. 교대 급수 판정이 있어요. 판정은 이제 판단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등비 급수. 이 세 가지가 안 된다? 그럼 이제 반례 찾기로 가요. 반례 찾기. 아마 라스트에도 있긴 할 거예요. 반례 찾아야 되는 것들이. 그거 이따가 문제를 보시고. 그 외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건 등비급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교대급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나머지 애들 요거 안 되면 그냥 반례 찾기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발산 판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글로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한다면 따라하세요. 극한이 0이 아니면? 그럼 급수는 무조건 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랑 또 판정 방법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대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교대급수 판정은 민사 교대급수 판정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짝수 번째 까지리야. 이랑 합이 어떠면? 같으면 뭐하는 거? 다르면 발산돼.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리미트 S2n 리미트 S2n 마이너스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수렴이다. 원래는 n이 무한 들어갈 때 s 뭐 했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죠. 간단히 쭉 보면 죠. 자,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누가 누구보다 어떻고 누구보다 어떠면? r이 y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러면 무조건 등비급수가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죠? 이것도 외워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까지 외워야 돼요. 이거 안 된다! 반례 찾기. 이따가 보여주겠습니다. 요거 다 적으시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순환소수 공식들 막 옛날에 배웠잖아. 그 공식이 왜 그렇게 하면 나오는데요? 는 몰랐어. 그냥 그렇게 외우라고 하니까 외운 거거든. 이제 그게 왜 공식이 그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 관련된 거는 뭐 문제 보면서 직접 할 거니까 등비급수, 순환소수만 하고 딱 쉽시다.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네. 수원을 짧게 얘기해서 그렇구나. 자, 이거 중학교 때 공식은 얘들아 기억나니 어떻게 됐지? 기억나요? 성준아 기억나니? 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요? 걔 자릿수만큼 선 곱하면 해서 뭔가 빠른 빼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하죠. 자, 얘는요, 사실 나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도 요 아래쪽만 보고 분모를 정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순환 마디 숫자가 3개가 있죠? 순환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죠? 그러면 순환 마디 개수 999 써주고 순환에 포함하지 않는 거 개수만큼 0을 써주고 분의 이거 싹 그대로 다 써. 1, 2, 3, 4 빼게 하고 순환 마디 포함되지 않는 게 앞부분 이렇게 아마 이렇게 계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15 외워! 몰라요. 그냥 그렇게 외우라고 했으면 외운 거야, 중학교 때. 근데 우리 집에 이제는 공식을 몰라도 돼요. 내가 공식을 외우지 못하는 이유는 안 써도 되니까. 등비급수로 풀면 이게 등비급수거든요. 자, 왜 등비급수를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요, 1, 2, 3, 4, 5, 1.2, 3, 4, 5, 3, 4, 5, 3, 4, 5 이렇게 된 거지. 이걸 내가 이렇게 한번 소수점을 분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얘는요, 1.2에다가 플러스 0.0345에다가 플러스 0.0000345에다가 플러스 0.000 0하고 000
0, 0, 3, 4, 5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얘를 첫 항으로 보고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본다면 첫 항만 제외하고 본다면 몇씩 계속씩 점점 곱해지고 있는 느낌이죠? 몇씩 곱해졌니? 여기 보는데 천분의 1 곱해진 거죠? 소수점 사실 그렸으니까 천분의 1 곱해진 거잖아. 아! 와!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계속 지금 천분의 1이 곱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요만큼 얘네들만 딱 보면 이게 첫 항이 몇이고 라고 쓸까요? 첫 항이 0.0345 공비가 몇이? 이렇게 인 등비수열의 무한원화 그래서 등비급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가 등비급수가 수렴할지 판단할지는 공비 보고 판단하는데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어때요? 작죠? 그럼 이거 무조건 뭐 한다? 수렴. 어디로 수렴하냐? 뭐 어디로 수렴한다 말하면 돼요? 1 마이너스 R분의 A니까 이만큼 이제 바로 판단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하고 1000분의 1 분의 0.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봐봐야 되나? 1점이 약간 이해 안 더했죠? 그래서 요거랑 두 개를 더하면은 1.2 플러스 야씨 분수에 분모분자 1000을 곱할게요. 그럼 이게 이상하네. 990이 아니라 9990이 아니라 999가 되거든요. 9분의 1000 곱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소수점 자리 하나 더 밀려고 많이 곱한 거구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는 왜 저렇게 됐을까? 는하고 9990 345 이게 이렇게 됐네. 쉽지 않싸움. 분해한 다음에 이게 1.2 곱하기 9990 빼기 345잖아요. 여기서 요 9990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 만 빼기 10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그래서 미친 분해하고 머리가 뜨겁다. 잠깐만. 1, 2, 하나, 둘, 셋. 빼긴데. 더하기였죠? 다행. 그리고 여기가 3, 4, 5 이렇게 들어가고, 빼기 10 해가지고 빼기 12. 이렇게 해서 저의 결과가 똑같은 거 확인했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우리 그래서 이 공식 알 필요 없어요. 등비급수로 바로 계산해버리면 돼. 그럼 우리가 뭘 체크하면 되느냐? 실제로 등비급수 계산할 때는 그냥 지울게요. 지우가 아니 저는 공식 외울 건데 외우세요. 외워도 돼. 근데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지. 굳이 어려운 거 모르겠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순환하지 않는 건 어딨어? 이렇게 쓰고 그럼 순환하는 게 0.0345, 0.0345 땡길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무슨 급수일 거다 그게. 등비급수다. 그러면 공비 R이 몇인지 딱 체크하면 되겠네. 345, 345, 345 이렇게 반복되려면 공비 몇이어야 돼요? 1000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1-1000분의 1분의 첫 번째 거 0.0345 그럼 그냥 바로 계산 쓱싹 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볼까? 4.324 땡땡 이거 계산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4.3 따로 더하고요 0.024242424 이렇게 되는 거잖아. 등비급수 공비가 몇인 등비급수? 100분의 1이 그럼 바로 이거 1-100분의 1분의 첫 항은 0.024 계산하면 끝이에요. 싹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뭐 분모 문자에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할 수 있게 1000 곱하면 여기가 1000 빼기 10이니까 990 2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걸 계산시키진 않을 거야. 그냥 쭉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볼까요? 네, 나온다면 숫자를 간단하게 예쁘게 딱 떨어지게 줄 거니까 시험에 나오면
내가 아무거나 막 써가지고 주차좀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자, 이거 쓰고 좀 쉬었다가 해봅시다.